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연인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조의 광기와 어린 시절로 시간이 멈춰버린 장현이었죠. 특별한 장면이 없어도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인물 인조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머리를 다친 장현은 어린 시절 장현으로 돌아가서 장현의 과거를 짚어보게 됐고, 장현이 얼마나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었죠. 그 악몽을 꿀 때는 이를 부드득 깔면서 괴로워했던 걸 보면 장현이라는 인물의 서사에서 어릴 적 기억이 얼마나 크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양음,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양음의 서사도 정리가 됐죠. 장현은 양음이 재미나게 사는 장면을 보는 게 낙이라고 했습니다. 장현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며 사랑했는지를 양음이 알게 되죠. 양음은 자신을 향한 장현의 마음을 알고 나서 그것으로 좋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양음이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을 향한 장현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양음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 더 이상 갖지 못할까 두려워 안절부절하던 양음의 마음이 사라진 것 같죠. 장현과 길체의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아주는 양음이 비로소 자유로워진 듯합니다. 장현은 누이를 정말 따랐었던 것 같죠. 그 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록 머슴이라 할지라도 그 머슴과 밝게 웃는 모습을 봐도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장현은 신분과 상관없는 사랑을 누이에게서 배웠던 거죠. 누이가 상도를 가리켜 이 이가 웃으면 꽃이 피는 소리가 들려라고 했었죠. 꽃소리가 들린다던 말의 원 저작자는 장현의 누이였네요. 어린 장현은 순수한 그 연인의 마음을 누이에게서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들리는가 이 소리, 꽃소리라고 했던 거네요. 피해망상인 인조에 의해서 세자와 세자빈이 죽었습니다. 역사 드라마였다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할 역사의 비극인데 짧은 아쉬움이 있죠. 어차피 드라마는 연인이니까 세자의 마지막이 안타깝게 잘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세자빈의 죽음은 더욱 압축됐죠. 세자빈이 죽은 세자를 만나는 것으로 죽음을 묘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네요. 세자나 세자빈 역시 연인이었으니까요. 자식을 죽인 인조가 결국 청나라에서 활약했던 역관이 구양천이 아니라 이장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역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현세자의 무리를 지우려는 인조가 장현을 역도들의 수계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조선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현의 운명이 되죠. 그리고 청에서 각화와 용골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죠. 기억을 상실했던 장현이 반지를 떨어뜨리며 기억을 모두 되찾는다는 설정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웠죠. 드라마가 마무리를 향해 가면 늘 아쉬워지게 되는데 쫓기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19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자식들의 죽음을 똑같이 배열했다는 거죠. 아비들과 생명이 위태한 두 아들입니다. 인조의 아들 세자는 맞아서는 안 되는 침을 맞으면서 급격히 병이 악화되다가 죽게 되죠. 두 사람이 교차 편집으로 엇갈려 보여주는 건 의미가 있죠. 소현은 여전히 아버지 인조의 그늘 아래 있었고요. 장현은 아버지 그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었죠. 두 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아비와 자식이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조처럼 장철 역시도 장현의 누이를 죽인 전력이 있죠. 자식까지 죽일 수도 있는 그게 뭐였을까요? 그건 두려움이었겠죠.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 거라는 인조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철의 두려움은 연준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연준이 장철에게 세자빈이 역모를 꾀한다는 소문을 만들어서 세자빈을 모함한다고 할 때 장철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이라고 하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면 어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호랑캐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죠. 예와 의리로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잘 알지 않느냐라고 장철이 말을 하죠. 강상의 기강이 무너진다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상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자식이 아비를 그리하도록 하는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게 예와 의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걸 위해 아비가 기꺼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자기 모순이었죠. 장철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딸을 죽였던 것도 그렇고 장현에게 했던 말, 아비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던 말 안에는 장철의 두려움이 느껴지죠. 호란으로 인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상과 가치가 무너지던 시대입니다. 인조가 두렵듯이 장철도 두려웠겠죠.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를 세운 최명길도 김상원도 두렵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능양군이 자신의 위험에 있어서는 승부사가 돼서 광기를 부리는 게 두렵다고 하죠.
그토록 청에게 강경했던 김상원조차 눈물을 흘립니다. 불행했던 시대죠. 짓밟히고 찢어지던 오욕의 시대였습니다. 명나라가 무너지면서 맹목적이었던 믿음이 깨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목도한 시대이기도 하죠. 신분을 막론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비극을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비극에 누구보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극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비극은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나의 존재니까요. 지켜야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딸이라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지켜야 한다면 세자나 원손의 어미인 세자빈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장현으로 돌아간 장현이 길채에게 했던 말, 내가 또 뭘 잘못한 거지요? 라고 말을 한 걸 보면 아버지 장철의 그 강박스러운 그 강상의 기상이 장현에게는 감옥과도 같았던 것 같죠. 그 대사만 들어보면 그 대사 속에 그렇게 성장했다면 소윤세자와 장현은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감정의 정수를 누린 장현은 강인해지고 단단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인물로 성장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널 꼭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장철의 이 말은 향후 장현의 운명을 암시하는 말이 되겠죠. 자신의 아들이 환양녀라고 하는 이혼녀와 부부가 되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장철의 두려움도 깨어지지 않을까요?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될 것인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아비 인조와 달리 장철은 깨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자 절을 만들고 상강의 기각을 만들었겠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오용이 되고 지킬 걸 지키지 못한다면 무너진다는 그 두려움으로 변태되겠죠.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너지게 된다는 두려움으로 자라나겠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다시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변화는 자유로워질 때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이 누리고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감정들, 정수 같은 그 감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